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1조 7,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400조 원이 넘습니다. 한 회사가, 그것도 아직 단 한 주도 공개 시장에서 거래된 적 없는 회사가 데뷔하는 순간 이 가격표를 탑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업 공개입니다. 종전 최대 기록이었던 알리바바의 3배가 넘고 상장하는 그 순간 미국 시가총액 7위로 올라섭니다. 머스크 자신의 테슬라마저 추월합니다. 그런데 오늘 풀어드릴 진짜 이야기는 이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여러분이 QQQ를 들고 있든 TQQQ를 들고 있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 적자 회사를 강제로 떠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조를 오늘 끝까지 분해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SPCX, 스페이스X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로켓 회사입니다. 머스크가 2002년에 세웠고 재사용 로켓으로 발사 비용을 무너뜨렸고 미국이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2011년에 접은 뒤로는 나사의 가장 큰 발사 파트너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에 상장을 앞두고 제출한 투자 설명서, 그러니까 회사가 처음으로 자기 장부를 통째로 공개한 그 문서를 열어보면 우리가 알던 스페이스X와 전혀 다른 회사가 튀어나옵니다. 이건 로켓 회사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 개의 완전히 다른 회사를 한 몸에 꿰매붙인 합성생물입니다. 회사는 자기 사업을 세 토막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스페이스, 로켓을 쏘아 올리는 발사 사업입니다. 둘째는 커넥티비티, 우리가 스타링크라고 부르는 위성 인터넷입니다. 셋째는 AI, 머스크가 따로 키우던 인공지능 회사 xAI입니다. 이 세 토막을 한 줄에 세워놓고 손익을 보면 이 회사의 정체가 단번에 드러납니다. 흑자를 내는 건 가운데 하나뿐입니다. 발사도 적자, AI는 거대한 적자, 오직 스타링크만 돈을 법니다. 자, 그럼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화려한 로켓 발사 장면은 뭘까요? 그건 이 회사의 간판이지, 이 회사의 지갑이 아닙니다. 지갑은 여러분 머리 위 550km 상공을 도는 8,000기가 넘는 위성에 들어있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전체 매출은 187억 달러였습니다. 1년 만에 33% 늘었습니다. 적자내는 회사치고 성장 속도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187억 달러 중에서 스타링크 한 부문이 114억 달러를 가져옵니다. 전체의 61%입니다. 회사 매출의 6할이 위성 인터넷 구독료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익입니다. 스타링크 부문의 한 해 영업이익이 44억 달러입니다. 매출 성장률도 거의 50%에 달합니다. 가입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바다 위 선박, 비행기, 군대, 통신선이 닿지 않는 모든 곳에 인터넷을 꽂아주고 매달 구독료를 걷는 구조입니다. 한번 위성을 띄워 궤도에 깔아두면 그 위로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추가 비용은 거의 들지 않고 구독료만 쌓입니다. 이게 이 회사의 진짜 현금 기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을 박아드리면 스페이스X에 베팅한다는 건 로켓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스타링크라는 위성통신 구독 사업에 베팅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 구독 사업이 벌어다주는 돈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럼 어디서 태울까요? 먼저 발사 사업, 바로 우리가 로켓 회사라고 부르는 그 본진입니다. 2025년 발사 부문 매출은 약 41억 달러였는데 영업손익은 6억 달러 넘는 적자였습니다. 세계에서 발사 단가를 가장 낮춘 회사, 재사용 로켓으로 경쟁자들을 압살한 회사, 그 자랑스러운 본진이 돈을 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사라는 사업 자체가 자본을 끝없이 먹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대형 로켓 스타쉽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돈, 발사대를 새로 짓는 돈, 한번 실패하면 통째로 날아가는 시험 발사 비용, 이 모든 게 손익계산서 아래쪽을 갉아먹습니다. 발사는 스타링크 위성을 궤도에 올려주는 내부 운송 수단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는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돈을 쓰는 사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던 그림과 정반대죠. 그런데 발사 적자는 애교입니다. 진짜 출혈은 세 번째 토막, AI에서 터집니다. 2025년 AI 부문 매출은 약 32억 달러였는데 영업손실이 무려 64억 달러였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32억 벌어서 64억을 잃었습니다. 매출의 2배를 손실로 까먹는 사업이 이 회사 안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 AI 부문의 정체가 바로 xAI, 머스크가 챗봇 그록을 만들던 그 회사입니다. 원래 xAI는 스페이스X와 별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xAI를 합병시킵니다. 그때 두 회사를 합친 가치가 1조 2,500억 달러로 매겨졌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구조를 꿰뚫으셔야 합니다. 흑자 엔진인 스타링크를 품은 우주회사에 매출의 2배를 태우는 AI 회사를 합쳐붙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자투성이 AI 스타트업을 단독으로 상장시키는 것보다 스타링크라는 현금 기계 위에 얹어서 함께 상장시키는 편이 훨씬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회계의 마법이 아니라 패키징의 마법입니다. 이 패키징의 결과가 회사의 최종 손익에 그대로 찍힙니다. 자, 같은 회사를 두 가지 잣대로 보겠습니다. 조정 에비타,
그러니까 이자와 세금과 감가상각을 빼기 전 영업이익으로 보면 이 회사는 66억 달러 흑자입니다. 그런데 정식 회계 기준, 즉 갭 순손익으로 보면 49억 달러 적자입니다. 한 회사가 보는 각도에 따라 66억 흑자에서 49억 적자로 뒤집힙니다. 이 간극 100억 달러가 넘는 이 격차 안에 이 회사의 모든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감가상각, 즉 위성과 로켓과 데이터 센터에 쏟아부은 막대한 설비가 매년 가치를 까먹는 비용, 임직원에게 주식으로 지급한 보상 비용, 그리고 합쳐붙인 XAI가 토해내는 손실. 회사가 보여주고 싶은 그림은 66억 흑자입니다. 회계 기준이 보여주는 진실은 49억 적자입니다. 더 무서운 건 1분기 한 분기에만 순손실이 43억 달러였다는 점입니다. 분기마다 이 속도로 적자가 쌓이면 한 해 적자가 얼마가 될지는 굳이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가 지금까지 쌓아온 누적 결손금은 413억 달러에 달합니다. 창사 이래 벌어들인 것보다 잃은 게 413억 달러 더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매출 187억 달러, 회계 기준으로는 적자인 회사. 이 회사의 시장이 매긴 가격이 1조 7,700억 달러입니다. 매출로 나눠보면 약 94배입니다. 매출의 94배.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 풀어드리겠습니다. 보통 다 자란 우량 기술 기업은 매출의 한 자릿수에서 많아야 수십 배 사이에서 거래됩니다. 매출의 94배라는 가격은 이 회사가 앞으로 10년 동안 단 한 번의 헛발질도 없이 스타링크 가입자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발사 사업을 흑자로 돌리고 그 거대한 AI 적자마저 미래의 이익으로 갈아치운다는 시나리오가 전부 맞아떨어져야 겨우 정당화되는 숫자입니다. 주가에 이미 완벽한 미래가 통째로 선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을 박아드립니다. 지금 이 가격은 스타링크의 현재 실적을 산 게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우주 인터넷 제국과 궤도 위 AI 데이터 센터라는 꿈을 미리 당겨서 산 겁니다. 잠깐 회계 얘기가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 아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이 회사가 조정 에비타로는 66억 달러 흑자인데 정식 회계 기준인 갭으로는 49억 달러 적자라고 했죠. 같은 회사, 같은 해인데 어떻게 한쪽은 흑자고 다른 쪽은 적자일 수 있을까요? 먼저 두 단어의 뜻부터 보겠습니다. 갭 순손익은 모든 비용을 다 뺀 회사의 진짜 최종 손익입니다. 반면 에비타는 그중 네 가지, 그러니까 이자와 세금, 그리고 감가상각과 무형자산 상각을 아직 빼기 전의 이익입니다. 조정 에비타는 거기에 주식 보상 같은 항목까지 더 빼기 전으로 둔 숫자고요. 한마디로 에비타는 빼기 전, 갭은 다 빼고 난 뒤입니다. 쉬운 예로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한 해에 매출 1,000억을 올리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600억을 썼다고 합시다. 여기까지만 보면 400억이 남고 이게 대략 에비타, 즉 흑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비가 닿는 비용인 감가상각 250억, 직원에게 월급 대신 준 주식 보상 100억, 빚에 대한 이자 80억을 마저 빼면 최종 갭 순손익은 30억 적자가 됩니다. 같은 회사, 같은 해인데 보는 기준에 따라 400억 흑자가 30억 적자로 뒤집히는 겁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게 바로 감가상각 같은 항목들이고요. 그럼 이 감가상각이 뭐길래 그럴까요? 핵심은 돈이 실제로 나간 시점과 비용으로 적는 시점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위성 한 대를 만들어 쏘아 올리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은 만들 때 한 번에 다 나갑니다. 하지만 회계는 그 비용을 위성이 일하는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나눠서 적습니다. 그래서 위성을 산 다음 해부터는 실제로 현금은 한 푼도 안 나가는데 장부에는 매년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이 찍힙니다. 이걸 현금이 안 나가는 비용, 비현금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에비타는 바로 이 감가상각을 비용에서 빼줍니다. 올해 현금이 나간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흑자로 보입니다. 반면 갭은 이걸 그대로 비용으로 둡니다. 위성은 진짜로 닳고 특히 스타링크 위성은 수명이 5년쯤이라 떨어지면 계속 새로 쏘아 올려야 하니까요. 즉 감가상각은 가짜 비용이 아니라 언젠가 진짜로 다시 나갈 돈을 미리 나눠 적어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에비타 흑자는 설비가 공짜인 척한 숫자에 가깝고 갭 적자가 더 정직한 그림입니다. 그럼 진짜 현금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영업으로 번 현금에서 올해 새로 쓴 설비 투자를 뺀 잉여 현금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한 분기에만 설비 투자로 1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썼습니다. 한 분기 투자가 1년치 에비타 흑자를 통째로 넘어섭니다. 즉 실제로는 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 투자가 지금 사업을 겨우 유지하려고 쓰는 돈이라면 위험 신호지만 더 키우려고 쓰는 돈이라면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스페이스X의 투자는 압도적으로 후자, 성장 투자입니다. 스타링크를 더 넓히고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쏟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적자는 죽어가는 적자라기보다 키우느라 생기는 적자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성장 투자의 절반 이상이 회수가 불확실한 AI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새 사업을 따로 떼어 값을 매기고 더해봐야 합니다. 돈 버는 스타링크, 적자지만 독보적인 발사,
그리고 거대 적자인 AI. 그런데 세 사업에 각각 넉넉한 값을 매겨 더해도 그 합이 시장이 매긴 1조 7,700억 달러의 절반 안팎에 그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직 사업이 아니라 화성과 궤도 위 데이터 센터와 AI 패권 같은 꿈에 미리 매겨진 값입니다. 그게 바로 매출의 90배가 넘는 이 가격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흔한 기대 하나를 짚겠습니다. 테슬라처럼 상장 후 폭등하지 않겠냐는 기대입니다. 실제로 머스크 본인도 테슬라의 상장 신화를 꺼내 스페이스X의 가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10년 상장 당시 시가총액이 17억 달러에 불과했고 지금은 1조 5천억 달러 안팎으로 약 900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진짜 이유는 테슬라가 아주 작게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작은 시총은 같은 돈으로도 몇 배씩 뛰지만 시총이 커질수록 같은 상승률을 만드는데 천문학적인 자금이 듭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테슬라가 15년에 걸쳐 도달한 그 크기 1조 7,700억 달러에서 출발합니다. 테슬라 시작점의 약 1000배입니다. 만약 여기서 또 900배를 간다면 시가총액이 전 세계 주식시장을 다 합친 것의 10배를 넘어야 합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테슬라식 폭발적 상승 구간은 스페이스X에게는 이미 끝났고 그 수익은 지난 20년간 비상장으로 버텨온 초기 투자자들이 가져갔습니다. 물론 4%라는 얇은 유통 탓에 상장 직후 주가는 적은 돈에도 위아래로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기 가격의 불꽃놀이일 뿐 묶인 물량이 풀리고 나면 결국 이 거대한 몸집을 진짜 실적이 떠받쳐야 합니다. 그 꿈의 크기를 회사가 직접 숫자로 적어놨습니다. 회사는 자기가 노리는 시장 전체 규모, 그러니까 잠재 시장을 28조 5천억 달러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제로 공략 가능한 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28조 5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 한 해 국내 총생산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28조 5천억 중에서 무려 26조 5천억이 AI에서 나옵니다. 발사도 위성 인터넷도 아니고 인공지능이 노리는 시장이 이 회사 야망의 거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자본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면 정체가 더 분명해집니다. 1분기에 쓴 설비 투자 101억 달러 중에서 77억 달러가 AI로 갔습니다. AI 연구개발비는 1년 만에 3배로 폭증해 5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돈이 로켓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로 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는 2028년을 목표로 궤도 위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겠다는 계획, 위성 100만 기를 쏘아 올리겠다는 신청서까지 당국에 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겉보기엔 로켓 회사, 매출의 육할은 위성 인터넷, 그런데 미래 베팅의 본질은 AI. 한 회사 안에 세 시대가 겹쳐 있는 셈입니다. 이쯤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 TQQQ 연구소, 나스닥과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아주 깊습니다. 어쩌면 이번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하면 곧 나스닥 100 지수에, 그러니까 우리가 추종하는 그 QQQ 안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장이 거의 주목하지 않은 구조적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보통 어떤 회사가 상장한다고 바로 주요 지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보면 페이스북이 나스닥 100에 편입되기까지 7달이 걸렸고 에어비앤비는 1년, 테슬라는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규정을 바꿨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 드는 초대형 신규 상장사는 상장한 지 단 15거래일 만에 나스닥 100에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7달이, 1년이, 3년이 걸리던 일이 3주짜리 일로 압축된 겁니다. 그리고 1조 7,700억 달러짜리 이 회사는 그 상위권 조건을 가뿐히 통과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함정이 작동합니다. 이 회사는 전체 주식 중에서 시장에 실제로 풀리는 물량이 약 4%에 불과합니다. 96%는 머스크와 내부자, 기존 투자자들이 그대로 쥐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는 비교해보면 드러납니다. 스페이스X가 곧 합류할 나스닥의 거인들을 보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발행 주식의 90% 넘게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됩니다. 창업자 지분이 큰 테슬라조차 70%대는 풀려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단 4%입니다. 같은 지수 안에 들어가는데 유통 구조가 정반대인 셈입니다. 물론 유통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게 푼 상장이 역사상 처음은 아닙니다. 2019년 사우디 아람코는 단 1.5%만 시장에 풀었고 2023년 나스닥에 오른 ARM은 소프트뱅크가 90%를 진 채 10%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에는 이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람코는 주로 자국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글로벌 주요 지수에 강제로 편입되지는 않아서 유통이 아무리 얇아도 인덱스 자금이 그 좁은 문으로 한꺼번에 밀려드는 일은 없었습니다. 초저유통과 초대형 규모, 그리고 지수 강제 편입,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친 건 사실상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QQQ를 비롯한 나스닥 100 추종 펀드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들은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가격이 비싸든 싸든 적자든 흑자든 본인 판단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사야 합니다.
그게 인덱스 펀드의 숙명입니다. 정리하면 풀린 물량은 4%밖에 안 되는데 그 좁은 문으로 거대한 인덱스 자금이 한꺼번에 밀고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좁은 출구에 사람이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뜹니다. 수급이 왜곡됩니다. 한 분석가는 패시브 펀드와 개인 투자자가 이 종목을 사들이기 위해 다른 주식을 약 500억 달러어치 팔아야 하고 강제로 들어오는 매수만 약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또렷이 풀어드리겠습니다. QQQ 안에는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새 거인이 그 자리에 비집고 들어오면 기존에 앉아있던 종목들은 비중이 깎이면서 같이 팔려나갑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신 QQQ의 구성이 어느 날 갑자기 적자에 매출의 94배짜리 종목 하나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TQQQ는 이 모든 걸 3배로 증폭합니다. QQQ가 이 신규 거인의 변덕에 1% 출렁이면 TQQQ는 3%로 따라 출렁입니다. 편입 직후 수급 왜곡으로 이 종목이 급등했다가 4%짜리 얇은 유통 물량 위에서 차익 실현과 의무 보유 해제 매물이 겹쳐 급락하면 그 진폭이 고스란히 나스닥백으로 다시 3배로 TQQQ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핵심을 박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회사 주식을 한 주도 안 샀더라도 QQQ나 TQQQ를 들고 있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이 회사의 주주입니다. 그것도 가격을 따지지 않고 떠하는 비자발적 주주입니다. 이번 상장은 한 회사의 대비가 아니라 인덱스 투자라는 생태계 전체에 던지는 거대한 돌멩이입니다. 그런데 가격표보다 더 불편한 진실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배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이 회사 주식을 직접 사든 QQQ를 통해 간접적으로 떠안든 한 가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상장이 끝난 뒤에도 머스크는 의결권의 82.4%를 튑니다. 일반 주주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표의 8할 이상을 한 사람이 가집니다. 이런 구조에서 일반 주주는 아무리 모여도 회사의 방향에는 사실상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양면이 있습니다. 좋게 보면 한 명의 천재적 창업자가 단기 실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10년, 20년짜리 비전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여기까지 온 것도 그 뚝심 덕분이죠. 나쁘게 보면 그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도 일반 주주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는 그 위험을 키우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머스크 제국의 재무가 서로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가 스페이스X 지분을 들고 있고 두 회사를 합치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xAI는 테슬라가 만드는 대형 배터리 메가팩을 사들입니다. 한 사람이 지배하는 여러 회사가 서로의 지분과 거래로 묶여 있을 때 한 곳의 문제가 다른 곳으로 번지는 통로가 생깁니다. 이건 이 회사에만 베팅한다고 끝나는 위험이 아닙니다. 자, 그럼 경쟁 구도는 어떨까요? 세 토막을 각각 보겠습니다. 발사에서는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추격자입니다. 다만 발사 단가와 빈도 양쪽에서 스페이스X의 격차는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위성 인터넷에서는 비아셋, 유텔셋 계열의 원웹, 그리고 아마존이 밀고 있는 카이퍼가 경쟁자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가입자 1,000만 명, 궤도 위성을 8,000기 넘게 깔아둔 스타링크의 선점 효과는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한번 하늘에 위성망을 깐 쪽이 규모의 경제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 AI입니다. 회사 스스로 투자 설명서에서 오픈 AI, 엔스로픽,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를 핵심 경쟁자로 직접 적었습니다. 이 명단이 어떤 무게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독한 빅테크들이 전부 모인 전장입니다. 그 전장에서 xAI는 매출 32억에 영업손실 64억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성으로 보면 이 거인들 사이에서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발사와 위성에서는 스페이스X가 왕인데 정작 회사가 미래를 건 AI 전장에서는 도전자 신세인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나 큰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거대 상장의 해입니다. 스페이스X만 무대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AI 라이벌, 엔스로픽도 비공개로 상장 절차를 시작했고 오픈 AI도 곧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대형 적자 기업들이 줄지어 공개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고 투자자들이 당장의 이익보다 먼 미래의 꿈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려는 국면이라는 신호입니다. 강세장의 끝물에서 자주 나타나는 풍경이기도 하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매출의 94배짜리 적자 회사가 사상 최대 규모로 상장하는데 시장이 그걸 기꺼이 받아낸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시장이 어느 온도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체온계라는 점은 분명히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이 체온은 그대로 나스닥백의 온도이고 3배로 증폭하면 TQQQ의 온도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단정이 아니라 가능한 그림들을 펼쳐보겠습니다. 낙관 시나리오부터 보죠. 스타링크 가입자가 지금 속도로 계속 늘고 차세대 로켓 스타쉽이 안정 궤도에 올라 발사 사업이 흑자로 돌아서고 AI 부문이 적자를 줄이며 매출을 키워갑니다.
여기에 위성통신과 국방계약이라는 안정적 현금 흐름이 더해지면 지금의 94배도 시간이 흐르면서 매출이 따라붙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 가설에 베팅하고 싶다면 SPCX는 그 가설의 레버리지 버전이 됩니다. 우주 인터넷과 AI가 동시에 터진다는 한 장의 티켓이죠. 반대로 비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AI 적자가 줄기는커녕 군비 경쟁이 심해지며 더 커지고 매출의 94배라는 가격에 시장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 4%짜리 얇은 유통 물량 위에서 의무 보유가 풀린 내부자 매물과 차익 실현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주가는 들어올 때보다 훨씬 빠르게 빠집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강제로 이 종목을 떠안은 QQQ를 타고 3배로 TQQQ를 타고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오늘 분석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스페이스X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위대한 회사입니다. 스타링크는 진짜 현금 기계이고 발사 기술은 인류 최고 수준이며 머스크의 비전은 시대를 앞서갑니다. 그러나 위대한 회사와 위대한 투자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가격은 위대함을 이미 다 사버린 가격, 거기에 아직 오지 않은 AI의 미래까지 통째로 당겨 산 가격입니다. 회사의 질은 10점 만점에 가깝지만 지금 가격에서 시작하는 주주가 앞으로 추가로 벌려지는 그만큼 좁아졌다는 게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이 종목을 직접 사고 안 사고를 떠나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가 이 거대한 적자 종목을 강제로 품게 되면서 QQQ와 TQQQ의 성격 자체가 미묘하게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추종하는 지수 안에 어떤 종목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를 아는 것, 그게 레버리지를 다루는 사람의 기본기입니다. TQQQ 연구소 종목 점수입니다. 앞서 짚은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털을 종합해서 지금 이 가격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이 종목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을 10점 만점으로 채점합니다. 다만 이 점수는 어디까지나 재미로 매기는 주관적 평가일 뿐입니다. 종목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모든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긴 점수는 10점 만점에 4.5점입니다. 회사의 질만 보면 훨씬 높은 점수를 줘야 마땅합니다. 스타링크라는 압도적 흑자 엔진, 따라올 자 없는 발사 기술, 1,000만 가입자라는 해자, 사업 자체는 인류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점하는 건 사업의 위대함이 아니라 지금 이 가격에서 앞으로 더 오를 여지입니다. 매출의 94배라는 가격은 완벽한 10년을 이미 선반영했고 매출의 2배를 태우는 AI 적자는 그 완벽한 시나리오의 가장 약한 골입니다. 거기에 4%짜리 얇은 유통 물량과 인덱스 강제 편입이 만드는 수급 왜곡은 위로도 아래로도 변동성을 키웁니다. 위대한 회사의 비싼 가격, 그래서 4.5점입니다. 만약 상장 이후 수급 왜곡이 가라앉고 가격이 한 단계 식는다면 그때는 점수를 다시 매길 겁니다.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만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제가 4.5점을 매겼다고 해서 이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얼마든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주식 가격은 결국 수급과 인기로 정해지는 일종의 인기 투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종종 비합리적이고 뜨거운 분위기에 올라타면 아무리 높은 밸류에이션도 가볍게 무시한 채 더 높이 솟구치곤 합니다. 그러니 단기적으로 이 주식이 폭등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 영상은 분위기에 올라타는 밈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보고 접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어떤 전제 위에 서 있는지, 완벽한 10년이라는 가정과 회수가 불확실한 AI, 그리고 4%라는 얇은 유통 위에 세워진 가격이라는 걸 분명히 아신 다음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에 베팅하는지를 알고 베팅하시라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이 늘 숫자 뒤에 숨은 구조를 파고드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른 종목도 이런 상세한 분석을 보고 싶으시면 멤버십 가입 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숫자 뒤에 숨은 구조를 시장이 미처 못 보고 있는 톱니바퀴를 계속 분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